여보세요? 어머니. 아, 그래. 집이니? 네. 진영씨 출근시키고 집안일 하고 있었어요. 어쩐 일이세요? 이번 주 금, 토, 일 이렇게 2박 3일로 진아랑 강원도 갈 건데 너희 집에서 묵으려고 한다. 집 청소 좀 깨끗하게 해놓고 잠자리 좀 살뜰히 준비해놔라. 진아가 갈 만한 장소랑 먹고 싶은 리스트 만들어 놓는다고 하던데 네가 차 운전해서 우리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차 정리도 좀 해놓고. 이렇게 갑자기 오시게요? 가기 3일 전에 연락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니? 집이 좁아서 불편하실 텐데 호텔을 제가 따로 잡아드릴까요? 너희 집에서 바로 바닷가가 보이는데 뭐 타러 돈 써가면서 호텔을 잡니? 혹시 우리가 가는 게 싫으니? 아, 아니요, 어머님. 그냥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불편하실까봐요. 그럼 우리 가기 전에 네가 준비를 잘 해놓으면 되잖니. 말을 왜 2번씩 하게 해? 죄송해요. 아, 그리고 나는 아침에 꼭 반찬에 밥 챙겨 먹어야 하고 진아는 빵이랑 커피 먹는 거 알지? 둘 다 아침 걸으면 큰일 나는 줄 아니까 그건 꼭 챙기거라. 호텔 가시면 조식에 다양하게 나와서 제가 차려드리는 것보다 좋을 텐데요. 아침 차려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네 엄마가 놀러 온다고 해도 응? 이렇게 싫은 티 팍팍 낼 거니? 어머니, 돌아가신 저희 엄마 얘기는 갑자기 왜... 제 말 오해 마세요. 정말 불편하실까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안 불편하게 네가 잘 준비해 놓으라니까. 네, 그렇게 할게요. 금요일 2시에 도착하니 차로 픽업 나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오는 길 불편하지는 않으셨어요? 아이고, 엉덩이 베겨서 죽는 줄 알았네. 넌 눈치가 참 없구나.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애가 차 끌고 서울에 와서 우리 좀 데리고 가면 어디가 덧나니?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설명해줘야 하니 나 원참. 그러게 말은 안 했지만 언니가 먼저 서울로 데리러 오겠다고 말할 줄 알고 은근히 기다렸는데 말 한마디 안 꺼내더라고요. 아휴, 언니도 참. 하긴 눈치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거니까. 아, 죄송해요. 아침에 진영씨 출근하고 오늘 선미 학교에서 어머니들 정기 모임이 있어서 거기 다녀오느라고요. 강원도 촌동네에서 애들 어머니 모임 가봤자 뭔 소득이 있니? 영양가 있는지 좀 하고 다녀라. 이런 촌동네도 학부모 모임을 해요? 이런 데서 선미는 공부 잘해요? 네, 이번에 반장도 됐고 성적도 상위권에서 머물러 나쁘지 않아요. 본인도 공부를 좋아하고요. 서울도 아닌데 뭐 이런 데서 반장 같은 거 되어봤자지 뭐.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영이는 잘 지내요? 네, 진영씨도 이번에 팀장 되면서 많이 바빠졌어요. 회사에서 평판이 좋은가 봐요.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뭐 하나 빠지는 거 봤니? 그런데 언니 얼굴색 진짜 좋아졌다. 진영이가 잘해주나 봐요? 아유, 부러워라.
언니는 진짜 우리 진영이한테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진영이도 그때 참 제정신 아니었지? 그렇게 좋은 선짜리 넘치고 차게 들어오는데 부모님도 안 계시고 판매원 일하고 있는 언니가 뭐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결혼하겠다고 뭐 쓰인 애처럼 난리였는지. 언니는 참 좋겠어요. 내 남동생 같은 애랑 살면. 아휴, 말도 마. 얘랑 결혼 안 시켜주면 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머리 깎고 절 들어가겠다는 거 겨우 말려서 결혼시켰잖니. 너는 진짜 우리 집안 기둥에다가도 절하면서 살아야 된다. 네. 배고파. 우리 밥부터 먹읍시다. 언니, 이거 내가 갈 때 다 적어왔거든요. 이거 순서대로 차로 운전해서 우리 데리고 다니면 돼요. 꽤 많네요. 이거 다 돌 수 있을지. 네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 되지 뭐가 문제니? 우리가 매주 오는 것도 아니고 연중 행사로 이렇게 오는데 이런 것도 네가 미리 좀 준비해서 여기 모시고 갈게요, 저기 모시고 갈게요 하면 좀 좋니? 아휴, 올 때마다 지나가 이렇게 다 동선 짜오고 네가 강원도에 사는 메리트가 없잖니. 너무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됐고, 빨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3일 동안 엄마랑 진아 데리고 다니고 집에서까지 케어하느라 수고했어. 3일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됐네. 좀 힘들긴 했네. 다다음 주는 증조 할아버님 제사라고 또 서울 올라오라고 하시네. 어휴, 도대체 1년에 제사만 몇 번인 거야? 제사 좀 줄이라니까. 이번에도 나 혼자 가? 미안해. 다음 주부터 새 프로젝트 때문에 한 달 동안은 계속 야근할 것 같아. 그럼 선미 데리고 나 혼자 갔다 올게. 내가 엄마한테 당신 일 많이 시키지 말라고 전화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안 돼. 그럼 나 어머니한테 더 혼나. 왜? 어머니 성격 몰라서 그래? 또 당신한테 이것저것 고자질했다고 눈에 불을 켜고 나한테 뭐라고 하실걸?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무 드세지? 엄마 하는 짓 보면서 나도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가끔 나 고아라서 집안 교육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실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 부모님 존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에 비해서 내가 너무 떨어지는 며느리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것도 상처될 때가 있어. 틀린 말은 아니라서 내가 아무 말 못하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좀 슬프네. 고생시켜서 미안해. 나도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등살에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살았어. 그나마 내 인생 큰 반항이 당신이랑 결혼하겠다고 난리 피웠을 때야. 내가 더 잘났어야 되는데 엄마 도움을 넉넉히 받았으니 나도 할 말이 없네. 미안해 여보. 당신이라도 이렇게 말 따뜻하게 해줘서 고마워. 어머니, 여기에 이렇게 두면 될까요? 예, 너는 제사 한두 번 지내니? 몇 번을 가르쳐줘야 되니? 이런 거 안 배웠니? 아,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기본 교육을 모르겠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책이라도 좀 보고 외워라. 이게 몇 번째니? 엄마, 소 귀에 경읽기라는 말도 몰라? 언니한테 딱 어울리는 말이잖아.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배우는 건 무시 못해? 그게 나중에 습득한다고 되는 거겠냐고. 아휴, 속 터져. 나중에 나 죽으면 큰 며느리인 네가 이거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래서 내가 편하게 눈이나 감겠니? 음식이 많아서 매번 할 때마다 헷갈려서요. 죄송해요. 그리고 제사 끝나면 내일 난 진아랑 박서방이 하는 병원 가서 레이저랑 이것저것 피부 관리 받기로 했으니까 집안일 좀 해놓고 내려가거라. 제가요? 박서방이 워낙 바빠서 내일밖에 시간이 안 된다잖니. 제기들 다 마른 수건으로 닦아서 선반에 올려놓고 남은 음식 냉장이랑 냉동 보관할 거 나누어서 잘 넣어놔. 빨래는 검은 빨래랑 흰 빨래랑 속옷이랑 수건 다 따로 해놓고. 허리 아파서 요즘 청소를 잘 못했더니 구석구석 먼지투성이다. 소파 다 드러내고 뒤에까지 깨끗이 좀 해놓거라. 우리 남편 피부과 병원이 워낙 잘 나가서 평소에 손님이 너무 많아요. 그나마 엄마랑 좀 여유롭게 관리받을 수 있는 날이 내일밖에 없다네요. 언니, 잘 좀 부탁해요. 내일 선미도 학교 가야 되는데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선미 안 데려왔을 텐데요. 서울 강남도 아니고 거기 시골 동네에서 학교 하루 빠진다고 애가 뭐 어떻게 되니? 유도리 좀 있게 살아라. 빠질 줄 모르고 학교에 말도 못하고 왔어요. 집안일은 다음 달 제사 때 와서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언니도 진짜 너무하네. 시댁 옆에 사는 것도 아니고 엄마 허리 안 좋다는데 이렇게 제사 때 나와서 엄마 일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옆에서 듣자 하니까 하기 싫다는 표시 너무 노골적이다. 언니, 우리 엄마가 언니네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거절하겠어요? 예, 내버려 둬라. 부모님이 없어서 그런 효도라는 걸 아예 모르나 보다. 너도 참 모르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나 하지 하나하나 토달면서 아주 가관도 아니구나. 어머니, 제발 저희 부모님 얘기는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친아빠는 쥐도 새도 모르게 종적을 감추고 엄마는 지병으로 일찍 죽고 내가 어디 가서 며느리 집안 어떻냐고 물어보면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거 너는 알고 있니? 진짜 시간만 되돌릴 수 있으면 그때 그렇게 듣도 보도 못한 집안에 너랑 진영이 결혼을 시킨 내가 혀를 깨물고 죽고 싶구나. 언니, 엄마가 이렇게까지 속상해하는데 그냥 고분고분 며느리 노릇 좀 해요. 가만히나 있으면 반이나 가지. 또 엄마 속을 벅벅 긁어서 싫은 소리를 들어야겠어요? 어머니, 집안일 하는 거랑 저희 친부모님이랑은 상관이 없는데 왜 자꾸 이야기를 꺼내세요? 저도 부모님 생각하면 속상해요. 근본 없이 배운 거 없으면 말이라도 잘 들으라는 소리야. 애가 눈치도 없고 삭삭하지도 않은 너 같은 애 뭘 보고 예뻐하라는 거니? 1년에 15번 있는 제사 10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했어요. 어머니, 시댁 식구들
날짜 바꿔서 강원도 오실 때마다 여기저기 다 모시고 다니기도 했고요. 진영 씨한테 내조 잘하고 선미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저도 이제 힘에 부쳐요. 그게 네 문제야. 시집 와서 집안 대소사 챙기는데 충분한 게 어디 있니? 해도 끝이 없는 게 이런 일이지. 너만 그렇게 살았니? 다들 그렇게 살아. 유난 좀 떨지 마. 부모 없는 애 딸처럼 받아주었더니만 이제 와서 힘들다고 난리 법석이네. 언니가 좀 이기적이긴 해. 그나마 강원도에 사니까 이 정도로 서울 불러들이는 거에 감사한 줄 알아야지요. 우리 진영이가 언니한테 또 좀 잘해요? 언니가 어디 가서 저런 남편 또 만나겠어요? 진짜 분수를 몰라도 한참 몰라. 더 말 들을 필요도 없다. 시키는 대로 내일 집안일 해놓고 내려가거라. 어머니. 네, 어머니. 진영이 먹이라고 보낸 소꼬리 잘 고아 먹이고 있니?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해줬어요. 몸 좀 추스리면 해서 먹일게요. 잘하는 짓이다. 그거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일하는 남편 밥도 제대로 안 챙겨줘? 어머니, 저 서울 다녀와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 갔었는데 유산했대요. 사실 임신인 줄도 몰랐는데 며칠 사이 뭔가 너무 무리되는 일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다고 유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네 몸은 네가 알아서 잘 챙겼어야지. 너 아프다고 하면 진영이가 또 얼마나 신경 쓰겠어. 어머니, 다른 것도 아니고 저 유산했다고요. 너무하세요. 내가 뭐 일 시켜서 유산이라도 했다는 게냐? 아이고 나 원참 무서워서 며느리한테 뭐 부탁이라도 하겠나. 네가 평소에 몸이 튼튼하고 건강했어 봐라. 애가 잘 붙어있지. 나한테 덮어 씌우는 거니? 어머니 때문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번 서울에 갔다 온 게 좀 무리기는 했어요. 진영 씨도 이제 서울 가는 거 횟수를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럼 그 제사들을 다 나보고 혼자 지내라는 거니? 늙은 시어머니 등골 휘는 걸 네가 봐야 속이 시원하겠니? 이제 너 혼자 안 되겠으니 남편 뒤에 숨어서 나 몰라를 하겠다는 거구나. 아니에요. 제가 무리가 안 된다면 얼마든지 가지요. 하지만 저 좀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이래서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망하는 거 한순간이라더니 세상에. 너랑 더 이상 할 말 없구나. 어머니. 여보, 어떡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릴 때 엄마랑 나를 버린 줄 알았던 친아빠한테 연락이 왔어. 뭐? 그게 진짜야? 알고 보니 우리를 버렸던 게 아니래. 동업자 배신으로 갑자기 사업이 부도나서 설명할 새도 없이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였대. 죽이겠다고 칼 들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엄마한테 연락도 못하고 급하게 삼촌이 있는 미국으로 피신 갔었대.
몇 년 뒤에 한국에 우릴 찾으러 왔는데 집도 없어지고 연락이 닿을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못 찾고 다시 돌아가셨대. 저런, 아버님도 힘든 일이 많으셨구나. 그런데 아빠가 미국에서 삼촌이랑 다시 시작한 일이 잘 돼서 지금은 여유롭게 살고 있나 봐. 정말이야? 진짜 다행이다. 다음 주에 한국 나오는데 나랑 기니 할 얘기가 있다고 꼭 만나자고 하시네. 30년 넘게 아빠를 원망하고 살았는데 기분이 묘해. 당신은 아빠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혼란스러운 게 당연하지. 그런 속사정이 있으신 줄도 몰랐으니 그래도 생사를 알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야. 아버님 만날 때 같이 가줄까? 우선 내가 먼저 만나고 올게. 무슨 이야기 하실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같이 만나자. 그래, 그러자. 이번 제사 때 서울 오기 전에 그 유명한 강원도 닭강정 좀 사오거라. 진아가 먹고 싶다더구나. 이번 제사 때는 서울 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제사도 가기 힘들 것 같으니까 어머니랑 아가씨랑 두 분이서 잘 지내보세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앞으로 안 오겠다니? 안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못 가겠네요. 저 진영씨랑 선미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가요. 뭐라고? 갑자기? 춘영이도 그런 말 없었는데? 지난번 유산 사건 때문에 진영씨도 어머님한테 학을 떼더라고요. 이제 서울 갈 필요도 연락할 필요도 없대요. 저도 저지만 진영씨가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어요. 네가 착한 우리 아들 뭐라고 꼬드긴 거냐?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를 진영씨가 버린 거라고요. 저희 미국 가면 뭐 이제 보고 싶어도 못 보겠지만요. 갑자기 미국은 또 무슨 얘기야? 어머님이 저 애미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그렇게 구박하셨죠? 저희 친아빠가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재력가로요. 저 어릴 때 사업 실패로 미국으로 도망간 건 사실이지만 재기로 크게 성공하셨더라고요. 삼촌이랑 시작해서 30년 동안 일구신 사업이 지금은 너무 커버려서 밑에 직원을 1000명이나 둔 사장님이 되셨더라고요. 미국 정부에서 인정받아 외국인 기업가 상장까지 받으셨더라고요. 그런 일이 어떻게... 아빠가 저 사는 얘기 들으시더니 지금이라도 곁에 두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돈이 워낙 많기도 하고 시민권자라 가족 이민으로 데려오는 건 문제도 아니래요. 선미도 미국에 있는 학교에 가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 진영씨도 아빠 회사에서 일 배우면서 나중에 관리자로 두고 싶다고 하셨어요. 한국에도 알려진 워낙 유명한 회사라 진영씨도 여기서 조만한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하고요. 지금 이민 절차 거의 끝나가니까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늦어도 한 달 뒤에는 저희 여기 한국 땅에 없겠네요. 어떻게 그런 큰일을 시댁이랑 상의 한마디 없이 그렇게 결정하니? 어머니, 제가 어머니라고 해드리니까 우리가 아직도 가족으로 보이세요? 상의가 아니라 이건 통보예요. 최소한 과거에 우리가 가족이었던 적이 있는 마지막 예의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저한테 했던 짓 생각하면 아빠한테 돈 받아서 지금 어머님 사는 집이라도 다 사버리고 길바닥에 내쫓고 싶지만 진영씨 엄마셨고 선미 할머니셨던 옛 정 생각해서 거기까진 하지 않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아주 피부치를 끊어놓으려고 네가 작정했구나. 이건 전적으로 제 의견인 건 아니에요. 진영씨가 그렇게 하자는 것도 있었다고요. 오히려 진영씨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알릴 것도 없이 미국으로 떠나자는 걸 제가 이렇게나마 말씀드리고 가는 거예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얼마나 지독하게 굴었으면 아들이 저렇게 학을 떼고 마음을 접었겠어요? 참 인과응보네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는 잘나가는 아가씨 남편 박서방이요. 거기 옆 성형외과에 제 친구가 있어서 알려줬는데요. 거기 간호사랑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건 아가씨가 알고 있나요? 그 병원 건물에는 다 소문났다던데 두 분이서 저 괴롭히는데 시간 보내시느라 그런 소식은 못 들으셨나 보죠? 어머니, 불쌍한 아가씨 먼저 챙기세요. 뭐? 그럴 리가 없어. 믿고 싶지 않으시겠죠?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잘난 병원장 박서방의 진면모를 다 알게 되실 거예요. 참, 아가씨가 먹고 싶다는 그 강원도 닭강정이요. 아가씨 불쌍하니까 제가 10박스 주문해서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제사상에 올리시든 고사상에 올리시든 두 분이서 알아서 잘 하시고 맛있게 잡수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식구는 죽을 때까지 찾지 마세요. 너! 저희 세 식구는 친아빠의 도움으로 미국의 부유한 동네로 이민 와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는 게 꿈이었던 남편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는 딸 역시 잘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빠 옆에서 그동안 못 받은 사랑 받으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소식에 의하면 아들의 일방적인 절연에 충격받은 어머님은 원인 모를 병세에 몸져 누워있고 이혼한 아가씨가 힘들게 병수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얼마 전 사귀던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큰일이 있었는데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털어버리고 제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표 사야지. 다음 달쯤에 들어가는 걸로 내가 티켓팅할게. 가서 예식장 잡고 상견례하고 친구들 만나서 청첩장 돌리려면 정말 바쁘겠다. 사실 나는 여기서만 결혼식 올리고 굳이 한국 안 들어가도 되는데 자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꼭 한국 가서 결혼식 해야겠어? 우리 둘 다 일하느라 바쁜데 그렇게 휴가 길게 내서 갈 필요는 없잖아. 우리 둘 다 해외 생활 오래 했다고는 해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 가서 결혼식 올리는 게 맞지 않아? 한국 들어가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가기 싫어해? 한국 가면 공항에서 누가 자기 잡으러 오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무슨 범죄자라도 되는 줄 알아? 자기는 그동안 나를 그렇게 생각해왔어? 아니, 농담한 건데 왜 그렇게 발끈해? 해외 사는 친구들끼리 있으면 그런 농담 가끔 하잖아. 한국 가기 싫어하면 너 왜 그러냐? 혹시 한국에서 사기치고 도망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결혼식 때문에 한국 가는 거 너무 싫어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야. 아무리 농담이라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야.
나 결혼식 앞두고 예민하니까 제발 말 조심해줘. 알았어, 미안. 내가 한국 가서 결혼하자고 우겼는데 자기가 그 뜻에 따라줘서 고마워하고 있는 거 알지? 앞으로는 이상한 농담 하지 않도록 조심할게. 그러니까 화 풀어 자기야. 사랑해.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해외로 취업을 했고 제 여자친구는 아예 대학부터 해외에서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인 결혼식만큼은 꼭 한국에서 가족 친지 모인 자리에서 치르고 싶었는데 여자친구는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휴가 때도 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며 저 혼자 다녀오라고 할 정도로 고국을 완전히 등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그렇게 바뀌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 저는 결혼식만 한국에서 올리자고 여자친구를 열심히 설득해 한국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모, 상견례 자리에 나와주실 거죠? 저 이모랑 이모부를 부모님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상견례 안 나와주시면 저 정말 섭섭해요. 내가 그 자리에 가도 될까? 하늘에 있는 너희 엄마가 허락해 줄지 모르겠다. 당연히 허락하시죠. 저 초등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쭉 엄마랑만 살았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엄마마저 충격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시고 저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어요. 이모랑 이모부가 저한테 손 내밀어 주지 않으셨다면 저도 이 세상에 없었을지 몰라요. 우리 짠한 종범이 너희 엄마가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병 얻어서 가시지 않았을 텐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전 재산을 사기당하는 바람에 화병을 얻어서 그렇게 널 놔두고 가버릴 줄 누가 알았겠니? 이모, 저는 그 사기꾼 가족들 평생 용서 못해요. 죽을 때까지 저주할 거예요. 저희 엄마 돈 뺏어가고 병 걸려서 죽게 만든 그 인간들은 평생 불행 속에서 고통받아야 해요. 그래. 종범이 네 맘 이모가 이해한다. 그래도 결혼식같이 좋은 일 앞두고 그런 나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제는 가슴 속에 묻어두고 살아야지 어쩌겠니. 한국 들어가서 뵐게요, 이모. 저는 여자친구와 한국으로 들어와 결혼식 준비를 준비했습니다. 이모는 그동안 제 여자친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견례 전에 가벼운 인사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도 이모는 극구 사양하며 그러면 그 아가씨가 부담 느끼고 싫어할 거라며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만나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너랑 결혼할 아가씨 이름이 수빈이라고 했지? 그래도 만나기 전에 고향은 알고 가야 하지 않겠니? 수빈이가 어디 출신이니? 땡땡시에 있는 땡땡 마을이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한국 들어왔으니 한번 같이 가볼까 물어봤는데 고향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 않다고 안 가고 싶대요. 땡땡마을 거기서 오래 살았다니? 거기서 태어나서 학교 다녔고 20살 때까지 살다가 대학을 호주로 갔어요. 그 이후로는 여러 나라에서 공부하고 일하다가 외국에서 저랑 만난 거고요. 그래? 내가 아는 그 사람의 삶이랑 너무 비슷하구나. 시골 마을이면 유학 간 사람도 많지 않을 텐데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나? 누구요? 이모가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네 엄마한테 사기친 그 천벌받을 집안의 딸 말이야. 그 부모들이야 워낙 사기꾼들이라 이 지역 저 지역 옮겨다니면서 살았는데 그 딸은 할머니가 쭉 그곳에서 키웠다고 들었어. 부모가 사기친 돈으로 20살 돼 호주로 유학 갔고 그 이후로 한국에는 거의 안 들어온다는 소식까지 들었단다. 수빈이가 그런 사람들 딸일 리 없어요. 여기 얼굴 한번 보세요. 그게 사실 나도 그 집딸을 직접 만나 본 적은 없어. 너희 엄마한테 얘기만 전해 들었을 뿐이야. 아참, 너희 엄마가 딸네 집 앞에서 기다리면서 찍은 사진들이 있어. 아마 그 딸이 찍혔을 거야. 여기 있구나. 옆모습인데다가 얼굴 절반이 머리카락으로 가려져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 다리의 흉터, 이 위치, 흉터 모양
수빈 씨가 맞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큰일이야. 어떻게 너희 엄마한테 사기친 사기꾼 집안의 딸이랑 너랑 결혼을 할 수 있겠니? 얼른 헤어져야 한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저는요, 부모가 사기꾼이라고 해서 그 딸까지 연좌제로 묶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수빈 씨가 그 집 딸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수빈 씨를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는걸요. 종범아, 너희 엄마가 사기꾼 찾으러 간다면서 나가서 얼굴에 피멍 들어서 온 날 기억하지?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집 딸한테 맞아서 생긴 멍이야. 네? 너희 엄마 말로는 그 집 딸이야말로 그 집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어. 너희 엄마가 제발 부모 연락처만 알려달라고 매달렸더니 더럽다면서 발로 뻥 차더란다. 자기 부모가 사기쳐 벌어온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면서 아주 사람을 말로 행동으로 짓밟았다고 했어. 나도 너무 화가 나서 오래전 일인데도 똑똑히 기억나. 그게 사실이라면 그 여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해외에서 만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늘이 점 찍어준 인연이라면 인연이네요. 꼭 만나고 싶었거든요. 우리 엄마 그렇게 만든 사람들요. 다 밝히고 파혼할 생각이니? 아니요. 그쪽 부모들이 이모랑 이모부 얼굴은 모르죠. 우리는 서로 만난 적이 없으니 모르지. 그럼 상견례 자리 나오셔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주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꾹 참고 최대한 예의 갖춰서 상견례 마치고 싶어요. 너희대로 결혼할 생각은 아니지. 도대체 무슨 생각이길래 그래?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제 말대로 따라주세요. 부탁이에요. 이모와 이모부는 제가 드린 말씀대로 상견례 장소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상견례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모가 저에게 다급하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종범아, 저 아가씨 부모가 저 사람들 맞아? 너희 엄마가 남기고 간 사진 속의 그 사기꾼들 얼굴이랑은 영딴판이야. 그게 정말이에요. 이모가 착각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 딸이야. 그때 고등학생이었으니 내가 사진만 보고 못 알아보는 것도 무리는 아냐. 사진 속 그 얼굴이 옆얼굴 뿐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기꾼들 얼굴은 사진 속에 정면으로 남아 있어서 내가 똑똑히 기억한단 말이야. 절대 그 사람들이 아니야. 달라도 너무 달라. 일단 이모는 끝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해주세요. 절대 티내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이에요. 저는 상견례 전에 제 여자친구에게 사람을 붙여두었습니다. 심부름 센터 직원에게 돈을 주고 미행을 부탁했던 거죠. 그 직원을 통해 상견례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 나간 사람들은 김수빈이라는 사람의 친부모가 아니에요. 여기 돈 주고 받는 거 보세요. 대행 알바를 쓴 게 분명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진실된 게 하나도 없었네요. 그럼 김수빈의 친부모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아마도 해외에 있을 겁니다. 자주 해외로 전화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거든요. 그리고 예상하셨던 대로 그분은 예전에 땡땡 마을에 살았던 그 사기꾼의 딸이 맞습니다. 이름도 개명했고 얼굴도 고쳤지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기억하더군요. 이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네요. 한국에 왜 그렇게 들어오기 싫어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요. 저는 이제 여자친구의 얼굴을 보면 터질 듯한 분노가 느껴졌지만 부모님의 얼굴을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저에게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우리 드디어 내일 결혼식이다. 결혼식 마치면 바로 출국하는 거지? 그럼 짐 미리 싸놔. 당연히 다 싸놨지. 한국에 있는 동안 너무 피곤했어. 얼른 출국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한국에 있는 게 그렇게 불편했어? 자기가 20살 때까지 살았던 고국이잖아. 자기는 이해 못하겠지만 그냥 그런 게 있어. 이번에 나가면
한 10년은 한국 쪽으로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우리 아기한테도 꼭 해외 국적 줄 거야. 그러자. 내일 결혼식이라 많이 떨려. 그럼 내가 자기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지금도 팩하고 있어. 내일 조금이라도 자기 눈에 이쁘게 보이려고. 기특하다 우리 공주님. 팩 안 해도 이쁘니까 얼른 주무세요. 저는 구역질이 나오려는 것을 참으면서 여자친구의 장단에 맞춰줬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자기야, 메이크업 샵 예약 시간 다 됐는데 왜 안 와? 아, 미안.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아침에 먹은 게 체했나봐. 지금 계속 토하고 있어. 병원 가서 급하게 링겔 맞고 갈 테니까 먼저 식장으로 가. 남자는 메이크업 안 해도 돼. 자기만 이쁘면 되지. 왜 하필 오늘 같은 날에 아프고 난리야. 알았어. 그럼 병원 빨리 갔다가 예식 시작 전에 와야 해. 그럼 당연하지. 어디야? 미쳤어? 결혼식 시작 10분 전인데 대체 왜 안 오는 거야? 누구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링겔을 맞았으면 당장 첫 뛰어와. 내 알바야? 니년 혼자 결혼식 잘 치르세요. 뭐? 너 이 사람 기억 안 나? 몰라. 눈가에 멍든 아줌마가 어디 한두 명이야?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이렇게 만든 거야. 김수빈. 아니 김희진. 이름 바꾸고 성형하면 새 인생이 될 줄 알았지? 너 뭐야? 내 예전 이름 어떻게 알아? 네가 예전에 발로 걷어찬 이 여자의 아들이 바로 나야. 니네 부모한테 사기당해서 전 재산 날리고 화병 나서 하늘나라로 가신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엄마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무래도 하늘이 날 도와주시는 것 같아. 해외에서 너랑 내가 딱 만나서 이렇게 얽히게 된 게 보통 인연은 아닌 거지. 내가 너랑 너희 부모 발 뻗고 못 자게 만들어줄 거야. 과거에 저지른 죄값 톡톡히 치르게 해줄 거라고. 종범 씨 미안해. 내가 종범 씨 어머님 발로 찬 건 사과할게. 그렇지만 그때는 철이 없는 10대 시절이었고 그 여자가 종범 씨 엄마인지도 몰랐어.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 사기꾼 아니야.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집안 사람들이 뭐가 무서워서 한국에 못 들어오냐. 이 사기꾼들아. 설령 우리 부모님한테 죄가 있다고 해도 나랑은 무관하잖아. 이 결혼식 자기가 파토낸 거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 둘 다 한 번씩 주고받았다고 생각하고 평생 보지 말고 살자. 자기는 자기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게. 오케이? 싫은데? 너한테 평생 질척거릴 거야. 네가 얽혀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줬어. 이대로 해외로 도망가봤자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할 거야. 야, 너 미쳤어? 당장 그 메시지 취소해. 그 사기 사건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왜 이제 와서 깽판이야? 둘 다 서로 잊고 살자니까? 너는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평생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 너는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이야. 니네 부모도 이미 고소해놨으니 한국 들어오기만 하면 잡혀갈 거야. 본인들 때문에 자기 자식 인생까지 망쳤다는 걸 알면 얼마나 애통할까? 꽃이다 꽃이여. 저는 저의 결혼식 날 저의 원수 집안의 딸에게 그렇게 복수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여자에게 죄를 묻기가 어려웠지만 이렇게 결혼식 파토로 안갚음을 해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통쾌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원래 지내던 지역으로 도망치듯이 떠났지만 그곳에서 소문이 너무 크게 퍼져 바로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한인 사회가 워낙 좁아 또 소문이 퍼졌다고 하네요. 아마도 사기꾼 딸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닐 겁니다. 저는 해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새 인생 새 삶을 사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